4만과 10만. 서울시와 하이브의 BTS 광화문 공연날 인파 집계 수치입니다. 놀랍게도 예측치 26만을 크게 밑돌았죠. 왜 이런 거대한 예측의 간극이 발생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이날의 생활인구 데이터를 펼쳐 현장의 진짜 흐름을 시각화해봤습니다. 이번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경찰청이 설정한 인파관리구역인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 광장까지의 세종대로 일대입니다. 다만 250m 격자 단위로 집계되는 데이터 특성상 실제 구역과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평소 광화문과 세종대로 일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인구 추이를 보면 흥미로운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평일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큰 변동폭을 보이는 중절모 형태를 띠고 마라톤이나 기타 행사가 열리는 주말에는 쌍봉 모양을, 행사가 없는 주말은 완만하게 부풀어 오르는 마들렌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정치 집회가 있을 땐 중장년층 인구가 급증하는 등 광화문은 그날의 성격에 따라 아주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BTS 공연 당일은 어땠을까요? 아침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완만하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강한 인파 통제하에 관객들이 순차적으로 입장했음을 시사합니다. 인구는 공연 시작 시간인 저녁 8시에 정점을 찍고 이후 급격하게 하강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정점인 8시 기준 누가 이곳을 찾았을까요? 우선 여성의 한정에서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40대 여성이었고 이어 30대, 50대, 20대로 나타나며 이들 연령대 구간들은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데이터 역시 오후 8시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평소 2,000명 수준인 이 일대의 이날 광화문에는 약 1만 7천까지 치솟아 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외국인 인구는 공연장을 찾은 총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압도적 1위였고 이어 베트남과 인도가 뒤를 이었으며 필리핀,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타 국적에는 다른 유럽이나 남미 국적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로밍이나 유심칩 사용 인구는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을까요? 공연이 정점에 달한 저녁 8시 기준 이 일대의 총 생활인구는 6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내국인 약 4만 6천 명과 외국인 약 1만 7천 명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수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국인 남성 인구 중 상당수는 현장 통제를 위한 행정 인력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1만 5천을 제외하면 실제 방문객은 약 4만 8천 명 수준으로 좁혀집니다. 이는 평소 주말 정점인 3만 명대와 비교하면 분명 늘어난 수치지만 수십만 명이 운집했던 2002년 월드컵이나 10만 명을 넘겼던 2012년 사이 공연의 기록적인 인파와는 확연히 대조됩니다. 여기서 지정 관람석 2만 2천석, 광화문 주변을 메운 추가 인파는 약 2만 6천 명으로 추산되어 초기 예측치인 26만 명을 크게 하회합니다. 그럼 이 공연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먼저 내국인입니다. 토요일 점심 이후 오후 내내 남대문 시장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등 상권을 포함해 도심권 전체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가장 활발한 종로 익선동과 종각 먹자골목 또한 대폭 감소하여 이날의 도심권의 내국인 유동인구의 흐름은 평소보다 한산하였습니다. 반면 외국인 데이터는 내국인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인파관리구역에서 오후 3시부터 급증하면서 그 주변 일대에도 상승을 보입니다. 공연 시작하는 시각에 명동의 경우에는 많은 인파가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전히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연 직후에는 종각과 익선동에서 증가가 관찰됩니다. 이번엔 내외국인 함께 증감수로 보면 빨간 바 그래프는 증가, 파란 바 그래프는 감소를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도심 회피 경향을 보인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흐름은 유입과 활성화를 보였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 외국인을 제외하면 이날의 도심권은 왜 평소 주말보다 못한 유동인구를 보였으며 공연장에는 왜 수십만 명의 예측치가 빗나갔을까요? 이를 세 가지의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취향의 파편화입니다. 2002년 월드컵처럼 온 국민이 뭉치는 것과 싸이의 강남스타일 신드롬처럼의 메가 트렌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K 수식어가 붙는 다양한 분야에서 1위는 흔해지고 BTS도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죠. 국민 아이돌보다 개인의 취향이 우선인 2030 세대에서는 그 시간 오히려 다른 상권으로 흩어졌습니다. 둘째, 관리된 안전의 역설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광장은 자유로운 축제의 장에서 설계된 통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촘촘한 보행 동선 차단과 연속적인 재난 문자는 시민들에게 설레임보다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고, 이는 자발적인 회피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장은 활기 대신 질서 정연한 파편화된 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의 대체입니다. 굳이 인파 속에 섞이지 않아도 넷플릭스 실시간 중계로 현장의 에너지를 대리 만족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번 공연으로 서울시는 막대한 브랜딩 효과와 무사고라는 성적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시민들에게 그날의 광장은 거대한 통제구역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광장 고유의 에너지와 자율성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관리된 축제와 자율성이 살아있는 광장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앞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